그래서 아이들이 정말로 나중에 이렇게 그 정도로 수학을 어려워해요. 근데 이 수능 수학이라는 게 수능에서 보는 수학 시험이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시험이 아니에요. 절대 어려운 시험이 아니에요. 왜 어렵지 않냐면 뭐 우리나라 이제 보통 EBS 뭐 교재 같은 거 있죠. EBS 교재에서 70%가 똑같이 나와요. 심지어 똑같이 70%가 나오는데도 못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문제가 나오는데 못 맞출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정도로 나중에는 힘들게 느끼는 거예요. 너무나 이게 막 문제량도 많고 하다 보니까 자기가 공부를 하면서 자신감을 잃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학이 왜 이렇게 유독 다른 과목과 다르게 제일 시간을 많이 들여서 공부하는데도 점수가 이렇게 안 나오는지 그 이유가 있어요. 제가 그 이유가를 뒤에서 설명할 건데 이게 가장 중요해요. 여기 학생들도 잘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게 사실 중학교 내용이니까 아마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수학이 어려워지는 이유, 왜 다른 과목과 다르게 왜 점수가 잘 안 나오는지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 다 중학생이죠? 네, 중학생이 많다고 들었는데 중학교 1학년 때 1차 방정식 배우잖아요. 배웠죠? 네, 중학교 1학년 때 미지수 이렇게 x 이렇게 해가지고 식을 세운단 말이에요. 1차 방정식. 중2 때 올라가면 뭘 배우냐면 이제 미지수가 이제 x하고 y 이렇게 두 개가 나와요. 그게 이제 연립방정식이라는 건데 이걸 배우고 중3 때 이제 2차 방정식을 배워요. x 제곱 해가지고 해가 두 개인 이제 방정식을 배우고 고등학교 가면 뭘 배우냐면 3차, 4차, 5차 고차 방정식이라는 걸 배워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유형의 방정식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이 배우는 방정식은 중학교부터 고등학교 끝날 때까지 나와요. 일반 함수도 똑같아요. 함수 중2 때 배우잖아요. 요즘 교육과정 바뀌어가지고 중2 때 나오는데 그것도 함수도 내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나온다. 그래서 사실 수학이라는 거는 내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우는 개념들이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다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내가 예를 들면 중1 때 자유학기제잖아요. 시험도 안 보고 하니까 뭐 별로 열심히 안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수학 공부를. 그러다가 이제 중2 때 나 이제 뭔가 수학 공부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 시험도 보니까 하고 이제 중2 교과서를 펴도 사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중2 때 배우는 모든 수학의 개념들은 중1과 그 이전에 내가 배웠던 개념을 토대로 새로운 걸 또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예전에 배운 개념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그 다음 과정을 공부하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수학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고등학생 정도가 딱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제 뭘 아는지 뭘 모르는지도 잘 몰라요. 그래서 뭔가 내가 모르는 걸 복습을 하고 싶은데 그 복습을 뭘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 단계가 되면서부터 수학이 급격하게 어렵다고 자기가 느끼게 되고 사실 그렇게 어렵지도 않은데 어렵다고 느끼게 되고 힘들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반대로 얘기하면 수학을 잘하려면 내가 예전에 배웠던 개념에 대해서 제대로만 이해하고 있으면 돼요. 예전에 배웠던 개념을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잖아요. 사람이 잊어버릴 수도 있고 잘 이해하지 못하고 넘어갔을 수도 있는데 그 예전에 배웠던 개념을 확실하게만 이해하고 새로운 개념을 배울 수만 있다면 제대로 수학을 다 잘할 수 있다. 이거는 제가 확실히 보장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예전에 배운 개념을 잘 복습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수학은 이게 이제 중요한 얘기고 이렇게 공부 방법에 대해서는 수학이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또 쉽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공부하는 방식에 따르면 첫 번째가 뭐냐면 이거는 고등학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2, 3학년 정도가 되면 아이들이 실제로 이렇게 포기를 합니다. 이게 선생님이 수학 가르치고 있어요. 중학교까지는 이 정도는 아니죠, 맞죠? 이렇게 잠은 안 잤잖아요. 고등학교 2, 3학년 되면 이렇게 잔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선생님이 아무리 열심히 가르쳐도 이미 아이들 간에 편차가 너무 많이 생긴 거예요. 잘하는 아이는 이 수업 내용이 너무 쉬우니까 들을 필요가 없고 잘 못 따라가는 아이들은 내가 이미 예전에 배운 거를 많이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개념을 배워봤자 자기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실은 수학은 아무리 좋은 선생님이 잘 가르친다고 하더라도 내 것이 되지 않으면 절대 도움이 안 된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어디 학원이 잘 가르친다고 한번 가서 들어본다고 한들
수학은 절대 그렇게 공부해서는 오르는 과목이 아니에요. 스스로 공부를 해야 돼. 스스로. 이 스스로 공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뭐 참고서 뭐 이렇게 교과서 다 종이로 돼 있잖아요. 종이가 물론 뭐 이렇게 좋은 점도 많지만 가장 안 좋은 단점이 있죠. 그게 뭐냐면 내가 공부를 한 학습의 이력이 남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막 센 수학 같은 거 막 한 번을 막 열심히 풀었어요. 2달 동안. 그러면서 딱 문제집을 덮고 한 달이 지났어요. 자, 그러면 한 달 후에 딱 자기가 이제 봐서 나 이제 뭔가 다시 수학을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내가 뭐부터 공부해야 되지? 했을 때 문제집은 가르쳐 주지 않죠?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찾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수학이라는 과목을 공부할 때 사실은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왜냐면 중학교, 고등학교로 가면 갈수록 너무나 풀어야 되는 문제량이 많다 보니까 나중에는 자기가 뭐부터 복습을 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없다. 종이가 알려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답은 엄청 많아지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저희가 서밋 수학이라는 제품을 만들었는데 이 제품을 만든 이유가 뭐였냐면 아이들한테 개인화된, 그러니까 내가 잘하면 좀 더 어렵고 도전적인 문제, 잘 못 따라가면 굉장히 쉬운 문제부터 연습을 하면서 나중에 잘할 수 있게 이렇게 맞춤형으로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트렌드를 저희가 보고 이 서밋 수학이라는 제품을 만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옛날에 막 학원에서 막 강의식으로 하는 수학은 절대 도움 안 된다. 그러니까 스스로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학원에 가서 뭐 엉덩이 이렇게 오랫동안 앉아 있다고 수학 성적 절대 오르지 않아요. 그런 거는 수학 공부에 좋은 방법은 아니고 결국에는 스스로 문제를 푸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선생님도 그 아이가 뭘 아는지 모르는지를 알려주는 게 중요한 거고, 뭐 여기 인강 들어보는 사람들 있죠? 이게 보면 인강 같은 거 많잖아요. 엠베스트 이런 인강들.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가면 뭐 이투스, 메가스터디 이런 인강들 많이 듣는데 제가 장담을 하는데 수학 공부는 인강 듣는다고 절대 안 오른다. 그냥 인강 듣는 거는 그냥 내가 처음 배운 개념을 가볍게 익히는 정도로는 뭐 나쁘진 않을 수 있지만 이걸 가지고 내가 수학 점수를 올리겠다. 이거는 절대 안 올라요. 네, 뭐 이건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인강을 듣는 거가 꼭 좋은 방법은 아니고 스스로 문제를 풀어가면서 내가 뭘 아는지 모르는지 체크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기만의 디바이스, 태블릿 같은 디바이스에서 스스로 문제를 풀어보면서 내가 이 문제를 틀렸네? 왜 틀렸지? 이런 부분을 이해 못했구나. 이런 걸 스스로 인지를 하면서 푸는 것이 수학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밋 수학이 저희가 이제 이런 고민을 하면서 만든 제품이고, 서밋 수학 먼저 써봤겠지만 어떤 부분이 도움이 되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거는 넘어가고, 자, 서밋 수학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예전에 배운 개념 중에 내가 뭘 모르는지, 그래서 뭐부터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걸 알려주는 게 이 서밋 수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풀었는데 틀렸어요. 그럼 이 문제를 내가 왜 틀렸는지 그 원인을 아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 서밋 수학을 저희가 만든 원리가 있어요. 서밋 수학 해보면 드릴다운 나오죠. 드릴다운. 문제를 풀다가 틀리면 스텝 바이 스텝으로 쪼개지잖아요. 이렇게 만든 이유가 뭐였냐면, 자, 수학은 사실은 가장 좋은 공부 방식은 뭐냐면 옆에 선생님이 붙어 있는 거예요. 자, 내가 문제를 막 푸는데 풀다가 막 틀려요. 중간에서 딱 풀이 과정을 푸는데 중간에 딱 틀려요. 그럼 선생님이 옆에 만약에 있었다면 선생님이 너 이거 예전에 배운 건데 이거 잊어버렸네? 이거는 이런 거야 라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고 문제를 풀게 하잖아요. 이런 이제 선생님이 옆에서 과외처럼 가르쳐주는 방식이 사실 수학 공부의 가장 좋은 방식이지만 그거를 그래서 저희 서밋 수학이 그대로 디지털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서밋 수학 써보면 딱 문제를 풀다가 틀리면 드릴다운이 되죠. 드릴다운 되면서 너 이 문제 틀렸네? 그럼 자, 첫 번째 단계 뭐를 한번 해봐. 그럼 물어보면 여러분이 이제 답을 할 거고 맞았다 틀렸다 바로 체크가 되고, 자, 두 번째 단계 또 해봐. 그러면 또 맞았다 틀렸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제 드릴다운 되면
결국에는 내가 뭘 아는지 모르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기록이 남는 거죠. 이게 디지털이니까. 그래서 왜 이 부분이 중요하냐면 나는 첫 번째 단계를 몰라서 틀릴 수도 있고 옆에 있는 애는 두 번째 단계를 몰라서 틀릴 수도 있고 또 옆에 있는 애는 세 번째 단계를 몰라서 틀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다 틀려요. 사람마다 다 내가 뭐냐면 알고 모르는 게 다 틀리니까. 그래서 내가 왜 이 문제를 틀렸는지 그 원인을 아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거기 서밋수학 보면 동영상 버튼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 동영상 버튼을 클릭을 해서 내가 이거 틀렸 이 단계 세 번째 단계에서 막혔는데 이 세 번째 단계는 이런 거구나라고 이제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거. 이게 가장 좋은 수학 공부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뭐 좋으니까 이렇게 백날 들어가서 써놓고 스스로 이렇게 문제를 풀면서 내가 어느 단계에서 틀렸구나 이런 거를 자기 머릿속에서 기억을 하면서 풀 수 있으면 수학 다 잘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하고 이제 서밋 수학을 하게 되면 막 지금 이제 전국에 많은 아이들이 서밋 수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데이터가 엄청나게 쌓여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이제 이 서밋 수학 뒤에 있는 그 엔진이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뭐 여기 컴퓨터 쪽에 관심 있는 아이들이 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우리 알파고라는 그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이세돌 그 프로 기사를 이겼잖아요. 그런 이제 방식이 이제 머신러닝이라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이세돌 프로 기사가 이렇게 뒀을 때 나는 이렇게 둬야 된다는 예측을 한 거예요. 이 알고리즘을 이제 만든 건데 서밋 수학이 이 똑같은 알고리즘으로 저희가 분석을 해요. 그래서 그 여러분 서밋 수학 써보면 하루에 이제 2개씩 공부하잖아요. 기본하고 과제 맞죠? 기본 이제 10문제 풀고 과제 15문제 푸는데 그 과제에 나오는 문제가 이 알고리즘으로 여러분한테 문제를 추천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문제를 풀고 나면 자 그러면 이 지금 공부한 3개월 동안 서밋 수학을 했는데 지금 공부한 걸 보니 그 다음 문제를 줬을 때 여러분이 어떤 아이가 문제를 풀 확률이 80%다, 90%다, 뭐 20%다 이런 게 다 계산이 됩니다. 아직 문제 풀지 않았지만 그러면 이제 이 컴퓨터 알고리즘이 계산을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딱 맞는 문제를 추천을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풀 확률이 뭐 80%다, 90%다 그러면 내가 나한테 그 문제를 주면 거의 풀겠죠. 풀 확률이 높다는 거고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쉬운 문제를 쉬운 문제를 할 거예요. 그럼 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반대로 뭐 확률이 낮으면 어려운 문제니까 어려운 문제도 당장 풀 필요 없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아니라 나한테 꼭 맞는 수준의 그런 난이도의 문제를 그 과제 문제에서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차례차례 공부를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어려운 문제도 이제 나오게 되고 어려운 문제를 그때가 되면 풀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이런 식으로 이 서밋 수학이 단순히 막 문제를 막 랜덤하게 풀어보세요 이렇게 주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공부한 그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그 다음에 내가 어느 지식에 구멍이 있으니까 얘부터 풀어야 된다. 이거를 컴퓨터가 다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계산을 해서 추천을 해주는다.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다는 거고 수학에 있어서는. 그다음에 이제 공부해봤겠지만 이 서밋 수학이 우리가 이제 되게 고민을 많이 하면서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제 공부하다 보면 그날 공부한 거에 따라 뭐 별이나 뭐 배지 이런 것도 따져. 그다음에 리그 다 알죠? 리그 있잖아요. 리그 같은 것도 이제 좀 우리 게임처럼 옆에 있는 아이들 아니면 전국에 있는 또 다른 아이랑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이렇게 비교하면서 만든 그런 이제 기능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계신 뭐 학생들도 아이디어 있으면 얘기해주면 저희가 이제 또 여기 서밋 제품이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더 뭔가 더 재밌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있으면 그런 걸 앞으로도 계속 넣을 예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선생님들도 이제 여러분들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다 하죠. 그래서 내가 지금 몇 번 문제를 풀고 있다, 개념 동영상을 보고 있다 이런 걸 선생님이 다 볼 수 있어요. 보고 거기서 필요하면 여러분들한테 이제 도움을 주고 이런 이제 기능들을 저희가 넣어놨고 중요한 게 이제 오답이죠. 오답 관리. 그래서 오답이 중요하다는 건 뭐 많이 들어봤죠. 수학 공부할 때 오답 중요하잖아요. 다시 틀린 거 다시 풀어보는 게 중요한데 사실은 이게 오답이 이제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나중에 중학교, 고등학교 되면 오답이 너무 많아져요. 고등학교 예를 들면 센수학 같은 것도 중학교는 뭐 아주 어렵다고 할 수는 없지만 고등학교 정도의 센수학 정도 문제면 처음 풀면은 30-40%가 오답입니다. 그러니까 오답이 너무 많으면 나중에 내가 뭐부터 공부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하지만 이 서밋 수학은 이 학습의 기록들이 다 남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한 그런 걸 기록을 가지고 이제 시험을 앞두고 오답만 출력을 해서 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따로 오답 노트를 막 열심히 정리하는 게 아니라 그 출력된 오답 노트를 열심히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 마무리 완전 학습이 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부분을 고민해서 이 서밋 수학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가 제가 발표드린 내용이고, 그 혹시 이 서밋 수학과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